자, 가격이 10억인 아파트면서 얼마를 대출받았죠? 10억 곱하면 안 돼요? 3억 곱에다 곱해야 되고. 대출이자 연 7%고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년 상환하려고 했다. 첫 해에 상환해야 될 원금이 있죠. 그죠? 연인 10%면 일단은 3억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야겠죠. 그럼 저당수가 0.094죠. 그럼 2,820만 원이 원리금이 되겠죠. 그냥 이자를 빼야 돼요. 그럼 3억에다가 7%니까 37이 21, 2,100이죠? 그러면 빼봐요. 얼마야? 720만 원이 되죠. 맞나요? 근데 꿀팁을 드리면 만약에 두 번째에 대한 원금은 여기다가 몇 점 몇을 곱해야 되죠? 1.07을 곱하면 두 번째 원금이 나오겠죠.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한번 이게 좀 알아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은 얘를 구해서 여기 중간에 이자를 구하는 게 낫죠. 이걸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상했던 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다음에 원금 균등이라는 게 있나요? 오른쪽에 찾았어요? 체증식이에요, 체감식이에요. 그럼 상환 기간 동안에 원리금이 점차 감소하죠. 초기에 많고 후기에 가서 감소하고 상환 기간 동안에 뭐는 일정하죠? 원금은 아니 그냥 읽어주세요. 원금 상환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한다. 그럼 얘는 일단 대출 원금이 있으면 기간으로 나눠서 이자 지급은 대출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하죠. 그럼 우리가 박스를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구차년도 있죠. 몇 차까지 끊으셔야 돼요? 8차까지 끊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곱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택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를 대출받았죠? 몇 년 상환? 그럼 500만 원이 원금이네요. 그런가요? 근데 지금 9차년도니 몇 회까지 끊고 500만 원을 8번 갚았네. 582 40. 4천만 원이 상환됐죠. 그러면 1억에서 4천만 원 빼면 잔액이 6천만 원 남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6천만 원에다가 원래는 그 0.05를 곱해야 되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5%는 10%의 반이다. 그럼 6천만 원의 10%는 얼마예요? 6천만 원의 10%는 6천만 원의 10%는 반띵은 3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팩트를 알아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5%가 굉장히 약해요. 그죠? 그래서 계산기 좀 갖고 와라 하지 말고 5%는 10%의 반이니 6천의 10%는 600일 거 아니에요. 반으로 쪼개면 300이 되죠. 그렇게 구하는 게 빨라요. 맞아요? 그러면 엑서사이즈 10억을 공을 100억으로 가자. 100을 공을 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럼 5%라면 100억의 10%는 10억의 반띵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죠? 800만 원이 전체 금액이 되죠. 체크하셨죠? 근데 이제 여쭤볼게요. 얘는 지금 9차년도까지 나왔다는 거는 원리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금이기 때문이죠. 아, 대화를 하자. 즐기자. 이 8차년도까지 끊으라는 게 원금 균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원리금 균등이 만약 그렇게 나오면 아마 출제원은 죽이려고 할 거예요. 자, 아까 요걸 곱하더라도 그냥 돼. 8번을 가야 돼. 8번을 가야 되거든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나온 게 3차년도까지 나왔어요. 그죠? 왜냐면 3차년도까지 가야 욕을 안 먹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거는 그냥이야 원금 균등이야. 뭐가 균등해? 그러면 13차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20년이니까. 그 몇 차까지 끊어? 12회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연산은 딱 봤더니 홀수로 물어보는 거지. 짝수를 끊어야 되니까.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 9, 뭐 13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19도 나올 수 있을까? 18까지 끊고, 그죠? 근데 18까지 내릴까? 그죠? 뭐 낼 놈도 있겠지, 그죠? 근데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고시는데, 800만 원 이해 가셨죠? 넘기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리금과 원금을 비교해 봐야겠죠? 두 가지. 뭐 쉬워요, 두 가지 비교할 때는. 1번, 초기는 원금이, 원리금 상환이 원리금보다 그냥 다 높다. 높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원리금 균등은 원금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한테 유리하죠? 적게 내니까. 근데 그냥야 3번 대출자 측이야. 대출자는 빨리 갚아버리는 게 낫지? 그러면은 원리금이 원금보단 원금 회수 위험이 높지. 그다음에 조기상환한 경우 잔액이지, 잔액. 잔액이 원리금 균등이 원금보다 더 높겠죠. 원금 균등이 더 적게 남고. 원리금은 원금보다 차입자의 총 납부액에 대한 원리금 누적액이 그냥이요 커요. 그럼 이자도 많이 내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얘가 그냥이요 더 낼 금액이 많아요. 총 납부액도 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 나왔어요 시험 문제. 이거 하고 제 문제를 풀 텐데 6번에다가 체크해 보세요. 1회차 이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봐봐. 아까 원금 균등은 처음에 200만 원 냈지. 얘는 그냥이야 130만 원 냈어. 그럼 얘가 더 높네. 근데 이자는 같아요. 뭔 같다? 이자. 100만 원 100만 원 같다. 야, 아까 했을 때 바로 가서 다 지웠네. 이자는 똑같잖아요. 왜냐면 이자는 상환이 됐어요. 첫 해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100만 원 이자는 똑같은 거죠. 첫 번째 납부할 월불입액이 다른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체증식 갑니다. 체증식은 점증식이라고도 하고 점증 지불 저당. 체증식은 저당 지불액 대출 초기에 어떻게 돼요? 적고 후기로 갈수록 커지는 저당이죠. 미래 소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늙은 젊은 예상 보유 기간이 길게 되면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길이가 짧아야 돼요. 단기인 임차인 차입자한테 이용하기 적합하겠죠. 대출 어느 시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합니까? 초기에는 이자 지급분도 미치지 못했죠. 그 남아있는 금액이 더 갚아야 될 금액이 마이너스 상환이 된다는 거죠. 그럼 차입자의 소득 증가에 상환 증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증가하고요. 자, 예를 들은요, 일로 와봐요. 원금만 내요, 이자 다 내요. 근데 4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얘기해봐요. 원금 만기 시 상환이라는 게 있나? 찾았어? 그럼 얘는 그냥이야 원금을 만기에 상환해. 그럼 매달 뭐만 갚어? 이자만 갚죠. 맞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은 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문제집에 나오면 그때 해드리고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프린트로 갑니다.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스타트.
정답은 5번이 맞죠? 자, 당연히 원금 균등과 원리금은 1회차 월불입액이 동일합니까? 다르겠죠. 누가 더 많겠어요? 원금 균등이 많겠죠. 그런가요? 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죠. 그럼 차입자는 어떤 금리가 낮까요? 고정금리 낮죠. 안 오르는 게 나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3번은 아까 지문이 있었죠. 근데 이걸 돌려낸 거예요, 얘네들이. 오히려 차입자의 소득과 가치가 그냥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채무불이행 위험은 낮아지겠죠. 4번은 절묘하게 됐는데 변동은 이자 조정기가 짧을수록 이자의 변동 위험을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바꾸는 거죠. 맞아요? 차입자가 대출 상환에 대한 준도 상환 때 일로 와봐요. 아까 잔액이 제일 많은 게 누구였어요? 최증식, 원리금, 원금. 그러면 원금은 원리금보다 작겠죠. 오케이? 몇 번 정답? 5번. 됐어요? 넘기세요. 162페이지. 저당 채권에 대한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2004년에 출시가 되면서 자, 고정금리로서 장기 저리를 빌려줘요. 30년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보통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면서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자금을 대출해 주게 되면 우리가 돈 빌려주면 차용증 쓰죠. 채권이 차용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민법에서 배우시는. 그래서 정확하게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을 줘요. 그럼 얘가 1차 대출 기간이거든요. 그럼 1차 대출 기간은 은행에 금고가 현금과 채권 금고가 있어요. 자, 그럼 그냥입니까? 현금을 줬습니까? 그럼 현금이 줄어들었죠. 그냥이었어요. 채권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은행이 너무 현금이 부족해도 그냥이다 위험하다. 그렇죠. 근데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채권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자를 먹는 거죠.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건데, 자,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A은행이 아까 간접금융이라는 것은 만약에 갑돌이가 얘한테 1억을 예치시키면 그냥요 예금금리를 줘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걸 갖고 담보대출을 해줘요. 더 이자를 비싸게 받죠? 예대 차이를 먹어야 되죠. 대출금리. 자, 그러면은 보통 이 대출금리에 대한 보금자리론은 단기예요? 장기예요? 30년 상환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그냥요 원리금을 내. 그럼 그거 가지고 얘한테 돈을 못 줘요.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보통 이 예치시키는 건 장기야, 단기야? 단기죠. 아니, 내가 담보대출 안 받은 건 알겠는데 그냥이야 예치는 시켜야 돼. 단기. 막 30년 동안 예치시키는 건 없어요. 5년 미만짜리가 있죠. 그럼 단기 자금을 끌어온 거잖아요. 그럼 현금이 없으면 부도출이 되죠. 그럼 그냥입니까? 유동성 위험입니까? 유동성 위험은 뭐냐면 유동성은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게 유동성이에요. 자, 금이나 이빨도 그죠? 그냥 현금화시킬 수 있어. 근데 부동산 현금화가 돼요? 안 되잖아요. 채권도 바로 현금화가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유동성 위험이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유동성 위험.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동성 위험. 그래서 KFC야, KHFC야. KFC는 닭을 만들고 얘가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그래서 한주금이라고 할게요. 한주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가 돼요. HF가. 자, 그냥입니까? 공사입니까? 그럼 정부가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니까 얘한테 자금을 끌어주는 거죠. 그죠? 그럼 그냥이야 채권을 유동화해. 그래서 저당 채권의 유동화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당을 팔죠? 그럼 그냥입니까? 채권이 줄어듭니까? 현금이 늘어나니까 유동성이 높아지죠. 유동성은 현금화 시켰다는 거예요.
유동성 위험이 낮아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 아껴놨던 곳이 있었어. 가봐. 유동성 위험이라는 데가 있어. 어디냐면 페이지 153페이지 되게 아껴놨던 부분이야. 153에. 거기 가니까 무슨 성 위험이 있어? 찾았죠, 그죠? 그 유동성 위험은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끼쳤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저당 채권은 대출 기간이 장기간이죠. 근데 만기까지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이에요. 따라서 예금 인출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대출자는 유동성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그냥입니까? 이 채권을 유동합니까?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원래 MBS를 했던 얘가 유동화 전문회사가 코모코라는 주식회사였거든요. 근데 주식회사와 신용보증기관과 합병해서 그냥입니까? 공사가 만들어집니까? 공사가 만들어서 이제 정부가 관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MBC야, MBS야. MBS를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MBS는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그걸 도입한 거죠, 우리나라가. 맞아? 그 다음에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미국에서는 모기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관심이 있은 금융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머, 알아? 서브프라임 모기지? 안 해. 그게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불량주택들이에요. 우량주택이 아니라. 그러면서 대출을 90%까지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냥입니까? 집값이 떨어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했었어요. 그죠? 이것도 실무강이야. 그 MBS를 말이야. 미국에서 팔까? 또 세계로 또 팔까? 세계에서 팔아서 금융상품을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은행에 VIP실이 있다 그랬죠? 그럼 가면 그냥이야. 펀드 가입하라 그래. 어머, VIP실 갔나 봐. 펀드. 그때 딱 그러는 거야. 걔네들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미국이 망하는 거 봤어요? 안 망하죠. 그러면서 MBS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는데 이거 수익률이 좋으니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냥이야 다 날라갔어. 날라가고 손실이 온 거죠.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이 손실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그 책임을 안 져요. 그렇죠? 지금 실무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MBS. 그때 당시 그러면 미국만 망해요? 우리나라도 망해요. 어마어마했었죠. 금융위기가. 그게 얘예요. 서프라임 모기지가. 드러나 봤나? 서프라임 모기지? 그래서 보금자리론. 우리나라는 모기지야 보금자리론이야. 보금자리론을 출시한 거죠. 무주택 서민들한테 70%한테까지 땡겨주는 거죠. 근데 상가해야 돼? 주택해야 돼? 주택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입니까? 은행이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죠.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요 대출이 이루어졌어요. 유동화되는 시장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이에요. 그러면 자 거기 컨닝 해봐. 여기는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제가 1차 시장에다 뭐라고 해놨냐면 유동성 위험은 넘어가고 페이지 162페이지 가시면 1차와 2차를 나눴죠. 그럼 1차 저당 시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시장이라고 있죠. 주택담보대출시장. 주택담보대출시장. 그럼 여기는 유동화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되고 담보대출만 해주는 곳이죠. 그러면 저당채권이 유동화됐다. 저당채권이 형성됐다. 형성됐고 대출채권이 이루어진 거죠. 맞나요? 그러면서 얘가 2차 대출 기간이 이 저당을 사오죠. 사와서 대출 기간이 그러면은 은행이 하나 있을까? 굉장히 많을까? 많죠.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당을 모아놨다 그래서 딱 풀이야, 저당 풀이야. 풀이라는 건 모은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아이들 놀이방 같은 데 가면 볼풀이라고 하죠. 이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을 이제 유사한 것끼리 모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주택 저당을 잡힌 거를 저당을 모아서 그냥요 증권화 시켜요. 그래서 MBS라는 게 발행된 거예요. 투자자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주게 되면 그때 발행하는 게 MBC다, MBS다. MBS예요. 근데 MBS를 정확하게 그 해설을 해보려면 자, 이건 그냥입니까? 지금 보금자리론입니까? 상가예요, 주택이에요. 아까 상가는 커머셜이 들어갔었죠. 이건 주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모기지가 저당이고요. 빼기 담보고요. S가 증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그럼 뭘 저당 잡아서 그걸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다는 거죠. 천천히 해드리면. 맞아요? 근데 지분을 증권화 시켰어요? 채권을 증권화 시켰어요? 저당을 잡혔죠. 그죠? 그럼 얘가 지분을 판 게 아니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겠어요? 채권을 발행하겠어요? 사채를 발행하죠. 그래서 부채금융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 투자자가 받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자 수익입니까? 그럼 지분 수익률이에요? 저당 수익률이에요? 저당 수익률에 대한 이자죠. 그럼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겠죠? 그럼 꿀팁. 우리 학교에서 요구가 나오면 요거는 커야 된다. 요거는 작아야 된다. 이게 커야 돼요. 그죠? 요구 수익률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죠. 2차 저당 시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은 여기는 주택 담보대출 시장이에요.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에요.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죠. 주택 자금 공급 시장.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끝 게임 끝 이제. 근데 이제 저한테 많은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 실무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MBS에 대한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MBS에 대한 수익률은 국채 수익률 아시죠?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MBS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될 거예요. MBS는 우리나라 제도야 원래 외국 제도였어. 어떻게 알았지? 그럼 선진국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 얘네들이 발견한 게 1차 시장이 더 금리가 커야 된다는 겁니다. 몇 차가? 그래야지만 유동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요구 수익률은 자, 최소한 보장된다는 건 은행 이자잖아요. 그럼 정기금 이자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 2%는 좀 주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2.5라면 메리트가 있죠. 근데 높아요. 2.5는 낮아요. 낮죠.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 들어봤어요? 얘네들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그냥이야 기관 투자자야. 그럼 0.5%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죠? 이거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수익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한테는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갔나? 근데 왜 그러냐면 1차 금리가 높아서 그렇대요. 몇 차 금리가? 1차 금리가. 볼게요. 대출 금리라는 걸 내겠죠. 그럼 대출 금리가 만약에 요새 고정금리 본다면 한 4%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금 금리를 4%가 아니겠죠? 그럼 얘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 MBS에 대한 저당 수익률이 아까 요거보다 커야 된다면 얘가 아까 2.5고 얘가 2%였죠. 왜냐하면 얘네 중간에 그냥 마진을 먹어야 돼요. 그게 시장 원리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암기하기 힘들면 얘네들도 그냥 땅 파갖고 장사해? 내 말이 틀린가? 맞죠. 중간중간에 마진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거꾸로 높다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MBS에 대한 수익률이 대출금리보다는 낮아야 시장 논리죠. 얘기해봐요. 그럼 대출금리보다 더 높게 팔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수익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저당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금리는 몇 차 금리가 커야 된다? 1차, 2차. 이게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2차 금리보다. 몇 차가 높아야 된다?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어. 그 해에 만약 합격하면 몇 차가 면제가 돼. 1차잖아요. 2차는 안 돼. 개론이 몇 차야? 그럼 안 중요해, 중요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냐는 건데, 자꾸 보세요. 그냥이야 시장 논리야.
그냥야 중간에서 먹어야 돼. 먹어야 되니까 얘가 높아버리면 이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MBS를 그렇게 높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자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자라고 아이씨, 자기 높아야 되는 거 지 생각이지, 그죠? 이 시장 가야 되니까. 갈게 이제 펜들어. 자, 주택자당 채권의 유동화의 개념. 주택자당 채권을 그냥 했어요, 유동화했어요. 채권을 담보로 갔죠. 새로운 증권을 발행한 거죠. 그럼 주택자당 채권을 유동화했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현금화 시켰습니까? 원래는 채권은 비현금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1차, 2차. 요것만은 좀 찾다가 가겠습니다. 차입자 나오면 몇 차죠? 1차. 투자자 나오면. 이걸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는 그냥입니까?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차입자가 들어갑니까? 차입자가 들어가요. 지금 보고 있어요?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고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저당을 어떻게 돼요? 1차 대출 기간이나 2차나 채권을 반드시 유동합니까?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습니까? 왜냐면은 현금이 많으면 지가 빌려주지. 이걸 유동화시키면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냥이다 유동한다 보유할 수도 있다. 2차에 그들이 설정된 저당을 팔기도 하겠죠. 자, 2차 저당 시장 갑니다. 자, 여기는 그냥요 자금을 공급해 줬어요. 채권이 유동화되죠. 그럼 여기는 그냥이야 투자자가 들어가야 돼. 그럼 2차는 주택자금 대출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팔죠. 그래서 이제 2차에 SPC라는 특수 목적회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공사가 해요. 그 업무를. 그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기관을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자, 그럼 2차는 1차의 자금을 그냥이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차입자는 1차에 있죠. 그럼 2차 시장과 원래의 차입자는 직접 관계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저당이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고 저당에 대한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은 저당 대비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2차 저당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해야 되며 자 MBS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이 대출이자는 어떻게 돼? 대출이자가 1차죠. 그럼 대출이자가 1차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럼 1차가 2차보다 그냥 이제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이제 저당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또 감소시킬 수 있겠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요건 지우지 마세요. 지금 큰일 나요. 다시 적어야 돼요.